미리 버리지 못하면 노후에 큰일 나는 한 가지.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버리지 않으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90%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부족한 10%만 생각하며 불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며 사느라 행복한 삶을 뒤로 미루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아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쁜 상황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통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젊은 시절에 다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년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나쁜 상황까지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모든 상황은 지나가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버려서 남들이 비난하든 어떻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버려야 오히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책을 쓴 루미니타 세비역은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를 버리고 닥쳐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핑계거리를 버리고 불평한 마음을 버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타이틀을 버리라고 했죠.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비우기보다 오히려 채워넣는 쪽으로 몰입하기 쉽습니다. 여기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엔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머릿속이 온통 뭔가를 채워넣을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그렇지만 하나를 손에 넣으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하나를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버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생각 외에는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물건을 사서 저렇게 쌓아놓은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물건으로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유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외면의 욕망이 아닌 내면의 욕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리고 비우기의 최고 경지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욕심, 집착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야 우리 노년은 행복하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버리고 비우면 우리 영혼까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옷도, 고민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로 버리고 비운 만큼 삶의 질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와 함께 걱정도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부자이며 여유로움의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 가치일까? 가끔 반문하면서 내 주머니 속을 채우는 욕심이라면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여러 갈등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니 더욱 편안해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버리고 비워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삶에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에만 몰입하지 말고 나의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가슴 안에 좀 더 나은 가치를 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꼭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갖고 살게 되는 한 가지. 누구든지 아픔 하나는 묻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수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에 없고 또 남은 하나의 여동생은 이혼하였으며 본인도 이혼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런 큰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상처와 아픔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별의 아픔, 이혼의 상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기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가까운 인간관계의 배신의 상처 등등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후벼파서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의 과거를 수시로 후회하면서 그때 그 사업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하고 후회하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돕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그 모양 그 꼴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혼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나 아픔을 보듬고 오히려 삶의 발판으로 삼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죠. 이것들을 다 잊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점점 더 아파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에 침식되어 희미해지는 상처도 있죠. 확실한 것은 어떤 상처든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몫의 아픔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어 보기도 했을 거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취를 위해 도전했다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패 후에 밀려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죠. 돌아보며 잃은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후회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작은 빛이 보이고 앞뒤와 옆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위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빗줄기를 잡고 매달리다 보면 그 햇빛이 점점 커져서 어둠을 몰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과 각종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오히려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아 걸어간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못나고 상처가 난 소나무는 관상목으로는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미숙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갖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고 정체성을 찾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성격을 활용하고 아픔을 견디고 힘 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도 하고 배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않고 파도 타듯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픔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흡입하지 말고 보듬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것.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걱정이죠.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다 기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 TV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60부터 90까지 100세 시대에 30년 내지 40년을 살려면 노후 자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 40억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 자금을 그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만 해칠 뿐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고 또 육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몸뚱이 하나로도 80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노동자는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면 일당을 번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 쓰고 남겠죠. 우리는 지나치게 노후 자금이 몇 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본다면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이 없이 은퇴한 분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을 그런 실행력을 갖는 것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노후 자금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죠.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지만 나이 들면 다 혼자 되게 돼 있고 외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시간을 짜임새 있게 보내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60대 중반이 되다 보면 이부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과식과 과음을 해도 전혀 소화 기능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 그 이튿날 굉장히 위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넘게 몸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게 아픈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 아픈 데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질병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삶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시간에 꼭 1시간 이상 아니면 짧게는 30분 이상 매일 걸으신다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맛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평지 산책길이나 혹은 강가가 있으면 강가를 걷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를 걷고 동네 한 바퀴라도 하루에 30-40분,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방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반이 다치거나 한다면 긴 시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에도 방에서 미끄러져 몸을 다치게 된다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도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에 대한 근육, 허벅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서 두 발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지나친 욕심이죠. 나이 들면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 들면 소풍 왔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살 필요가 있고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힘드냐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힘들고 웃을 일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가 혹시 유머를 하면 오바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웃으면 또 나도 웃고 그런 웃음으로 유발시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훨씬 잘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푹 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 직전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와인을 한 잔을 먹거나 한다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좋죠.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만 삽니다. 그런데도 걱정 1년치를 한 번에 앞당겨서 하죠. 우리 인생은 길기에 하루 쓸 만큼만 쓰고 하루 걸을 만큼만 걷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